테슬라 드디어 해냈다. 배터리 도둑 잡는 신기능부터 FSD 대반전, 충전 인프라 리포트까지 한 번에 총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알차고 길게 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핵심 정리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날짜인 2025년 8월 24일 무려 7시간 전에 조이 클랜더가 전한 초안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FSD와 충전 인프라까지 줄줄이 이어진 대형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졌죠.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사실 하나도 빼지 않고 더 깊고 더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배터리 도둑 팬텀 드레인과의 전쟁, 테슬라 저전력 모드 공개. 먼저 팬텀 드레인 이야기부터 갑니다. 차를 세워두었을 뿐인데 배터리가 알아서 빠져나가는 그 답답한 현상. 전기차를 타면 누구나 겪는 공통 고민이죠. 특히 테슬라는 차가 늘 깨어있는 똑똑한 비서 같은 터라 대기 중에도 많은 기능이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너들의 불만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공개된 신기능이 바로 저전력 모드입니다. 이름부터 직관적이죠. 스위치 한 번으로 불필요한 대기 전력을 쫙 낮춰 주차 중 배터리 손실을 크게 줄이도록 설계된 기능입니다.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꺼지는지 하나씩 손전등으로 비추듯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센트리 모드. 주변 감시와 녹화로 든든하지만 배터리를 꾸준히 잡아먹는 1순위였습니다. 저전력 모드에선 이를 과감히 비활성화합니다. 둘째, 선문 스탠바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불러오기 위해 상시 대기하던 기능도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셋째, 아울렛. 차량 전원 소켓 사용이 차단되어 불필요한 누수가 멈춥니다. 넷째, 액세서리 전원 유지. 실내기기 전원을 계속 살려두던 기능도 전력 절감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다섯째, 실내 온도 유지와 캠프 모드. 편하지만 주차 중엔 배터리 부담이 큰 축이라 이번에 함께 내려갑니다. 여섯째, 예약 온도 조절. 출발 시간에 맞춘 사전 히팅과 쿨링도 잠시 멈춰서 버립니다. 일곱째, 실내 과열 방지. 여름철 차 안을 과열로부터 지켜주던 보디가드 역시 저전력 모드에서는 쉬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충전기에 꽂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전력 모드를 켜도 센트리 모드와 액세서리 전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둡니다. 또 실내 온도 유지와 캠프 모드는 슈퍼차징 중에만 허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충전 중에는 필요한 편의 기능을 할 만큼은 쓰게 해준다는 똑똑한 설계입니다. 전공병. 중요한 사실도 분명히 짚고 갑니다. 저전력 모드라고 해서 배터리 소모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대기 화면 활동 앱과의 상호작용 같은 기본 기능은 여전히 에너지를 씁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전기 화학 반응 특성상 에너지 표시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경금. 이 기능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떠올려보면 더 재밌습니다. 사이버 트럭 오너가 공항 주차장에 차를 두고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례가 화제가 됐죠. 돌아와 보니 배터리가 꽤 줄어 있었고 이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회자됐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전력 모드라는 현실적인 해법이 빠르게 등장한 겁니다. 존경금. 핵심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평소엔 풍부한 기능을 누리다가 장기 주차가 예상될 땐 저전력 모드로 전환해 배터리를 지키면 됩니다. 스마트폰 절전 모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 필요할 땐 성능 모드, 쉬어야 할 땐 절전 모드. 자동차도 시대가 바뀌며 똑똑한 전력 관리가 기본 교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참여 타임. 공항이나 장거리 여행처럼 차를 며칠씩 세워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전력 모드 사용 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전 노하우가 누군가의 배터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알림을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이런 꿀팁과 신기능 소식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 순과 정경금, 햅토리 3회주 다짐관, FSD의 반전,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는 데이터와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변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같은 날 테슬라가 FSD 관련 소식을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핵심 문장은 단순합니다. FSD가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 빈도면에서 대략 10배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공개됐다는 것. 숫자만 놓고 보면 혁명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닙니다. 기술업계에서 10% 향상도 엄청난데 10배면 판도가 바뀌는 수준이니까요. 정균금. 더 흥미로운 건 테슬라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엄다. 인간 운전자도 는 대신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 셈이죠. 가격 정책도 분명히 짚습니다. FSD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8,000, 그리고 월 구독 $99. 일시불은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 평생 소유 관점에서 계산하는 분이라면 선택지가 됩니다.
월 구독은 유연합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잦은 시즌이나 장거리 여행을 앞둔 달에만 켜서 쓰고 필요 없을 땐 꺼두는 생활형 전략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 규칙은 살아 있습니다. FSD가 대부분의 운전을 해주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시하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현재 제도권의 요구입니다. 다만 실제 개입 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이번에 강조된 포인트입니다. 베이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7시간에 달하는 주행에서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장거리 영상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속도로와 시내 복잡한 교차로와 램프, 주차장 진출입까지 FSD가 전 구간을 자연스럽게 해결해냈다는 경험담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이 크랜덜의 취재 메모도 인상적입니다. 주말 데모 드라이브에서 자기 동네의 복잡한 교통을 FSD로 돌려본 뒤 본인 차로 돌아가 직접 운전할 때 오히려 FSD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고 하죠. 한번 편리함을 경험하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기술 보급의 심리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홀 마우스블라그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실제 도로 성능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디테일. 조이가 이번 주말 모델 Y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초기 3개월은 무료로 FSD를 체험하고 이후에는 월 구독으로 이어가겠다는 개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체험을 통해 확신을 심고 구독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서트풀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첫컬을 여러분이라면 어떤 플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시불 소유, 아니면 상황에 맞춘 유연 구독, 댓글에 여러분의 계산법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이 오늘 영상처럼 깊고 긴 콘텐츠를 더 자주 추천해줍니다. 초기에 왜 10배나 더 안전해졌나? 기술과 철학의 합, 숫자만 보고 놀라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유를 살펴봅니다. FSD는 피로하지 않습니다. 졸지 않고 음주하지 않고 감정 기복이 없습니다. 게다가 360도 전방위 감지로 인간보다 넓고 깊게 감정 전 토트르 주변 상황을 추적합니다. 반응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며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가감속과 차선 선택을 반복 학습합니다. 전 세계 테슬라 차량들이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가 신경망을 계속 업데이트하여 시스템을 점점 똑똑하게 합니다.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는 구조, 이게 내연기관 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진화 방식입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현실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운전자의 상시 주시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안전성 곡선이 위로 꺾여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가 단순한 이동수단 제조사를 넘어 새로운 이동 경험의 설계자로 자신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더 이상 운전만 하는 물건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시간을 돌려주는 여행 파트너가 됩니다. 충전 인프라의 민낯, JD 파워 연구가 던진 메시지. 토트를 세 번째 챕터, 충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전기차 대중화를 가르는 진짜 보스전이죠. 2025년 8월 24일 발표된 JD 파워 ES EVX 공영 충전 연구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DC 급속 부문 고객 만족도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수를 보죠. 1000점 만점에 709. 업계 평균 654보다 55점이 높습니다. 경쟁 네트워크는 어떤가요? 차지포인트 619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601 EV2 579. 전반적으로 평균을 밑돕니다.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레디라는 회사가 충전기 수는 적지만 668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통찰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레벨 2 완속 충전에서도 테슬라가 맨 앞에 섰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차저와 월 커넥터의 점수는 661, 차지 포인트는 628, 업계 평균은 607, 쉘리 차지는 579, 블링크는 557로 뒤를 이었습니다.
급속과 완속 모두에서 사용 경험의 완성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기 전에 한 수부터 나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DC 급속 충전에 대한 전반 만족도가 2021년 이후 216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요.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신뢰성과 경험 품질은 뒷걸음질 친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아닌 공용 급속 충전소에서는 5번 중 1번꼴로 충전이 실패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패율 20%.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10곳 중 2곳에서 충전이 안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진이 빠집니다. 이번 연구가 던진 또 하나의 폭탄은 표준의 문제입니다.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더드 줄여서 나크스가 정말 더 우수한가에 대한 데이터 기반 답변이 공개된 셈입니다. 테슬라가 아닌 네트워크에서도 나크스 플러그를 달아둔 충전기의 고객 만족도가 CCS 플러그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쉽게 꽂히고 단단하며 연결 안정성이 좋다는 사용자 체감이 수치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와 이용자들이 주장해온 이야기가 데이터로 보강된 거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플러그만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1위를 지키는 이유는 수직 통합의 힘에 있습니다. 각 충전 스톨의 상태가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파악해 조치가 들어갑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러그를 꽂으면 바로 충전과 결제가 끝나는 플러그앤 차지 경험, 차량 내비게이션에 뜨는 사용 가능 포트와 예상 충전 속도 경로 계획에 녹아드는 충전 스톨 배치까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제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반대로 여러 회사가 나뉘어 역할을 맡는 네트워크는 고장이 났을 때 책임과 복구의 화살표가 뒤엉키고 그 사이에서 이용자는 시간을 잃습니다. 하위권의 민낯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블링크의 DC 급속 점수는 501로 최하위에 가깝고 레벨2에서도 557이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레디처럼 규모가 작아도 품질 관리에 집중한 곳은 사용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말합니다. 빠르게 많이 까는 것보다 고장 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기서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보입니다. 테슬라의 독주가 굳어질 가능성,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다행히 나크스 전원이 가속되며 물리적 호환성의 장벽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소프트웨어 통합, 간편 결제 실시간 모니터링, 빠른 유지 보수 같은 보이지 않는 근육입니다. 충전 사업자의 수입 모델 구조가 자동차 회사와 다른 현실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단기 수익만 보면 품질 투자가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정책의 역할도 큽니다. 숫자 늘리기 대회가 아니라 고장률과 고객 경험을 함께 관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충전 경험 만족하십니까? 테슬라 외 네트워크가 어디서부터 바꾸면 좋을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현장의 목소리가 변화를 당깁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이 거돔에나 이 긴 리서치와 정리의 연료가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와 실전 체크리스트. 오늘 내용 딱 정리합니다. 하나, 테슬라 저전력 모드가 공개돼 주차 중 배터리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센트리, 선문, 대기, 아울렛, 액세서리, 전원 유지, 실내 온도 유지와 캠프 모드, 예약 온도 조절, 실내 과열 방지까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충전 중에는 일부 기능을 계속 쓸 수 있고 슈퍼차징 중엔 실내 온도 유지와 캠프 모드가 허용됩니다. 완전 제로 소모는 아니며 추운 날씨에는 하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 FSD는 데이터 기준으로 인간보다 대략 10배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실제 난도 높은 장면들을 담은 영상으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시불 $8,000 또는 월 구독 $99. 장거리 무개입 영상과 실제 데모 경험담이 이어지며 체험을 통한 확신 전략이 작동 중입니다. 셋, 충전 인프라 연구는 테슬라 슈퍼차저의 3년 연속 1위를 확인했고 DC 급속 만족도 하락과 7할의 실패율 같은 업계의 숙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나크스의 우수성이 데이터로 뒷받침되었고 진짜 격차는 수직 통합과 운영 품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장기 주차 전 저전력 모드 켜기. 공항이나 역 주차장에 둘 계획이면 오늘 바로 차량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토글 위치를 익혀두세요. FSD는 체험이 답입니다. 가까운 데모 기회가 있다면 어려운 동네 골목과 교차로에서 직접 써보세요. 충전은 품질 좋은 장소를 즐겨찾기에 저장해두고 나크스 전환 상황을 지켜보며 장거리 루트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제가 밤새 자료를 모으고 크로스 체크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의 재충전 포인트입니다. 저전력 모드 이야기처럼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더 빠르고, 더 재밌게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